되라. 니도 심수할 때가 있다. 니도 심수할 때가 있다. 쟤들도 사랑할 수 있잖아. 내가 괜찮다 했는데. 그럼 국로의 주인은 임금이잖아. 주인이 괜찮다 하는데 니 왜 극하노? 봐줘라. 그때 지몽이 느끼는 거야. 네,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지몽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이죠. 지몽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이야. 수단. 이 밀치는. 그래서 밀치에 대해서 묵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갈등으로 보면 좀 힘들어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니까. 분신관계잖아. 자, 요런 내용이 어렵진 않지, 그죠? 이해되지? 우리 지문에도 나오지만, 임금이 그런 말 합니다. 의자 다 갖다 놓고 본 거야. 첩이 없는 자만 앉아라. 첩이 없는 자만. 그 당시에는 뭐 다, 첩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지목만 앉았다. 그 정도로 청렴 결백하다. 자, 같이 한번 보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임금 동그라미 치고. 밤에 책을 보다가 달을 보러 흥이 일어나 환각, 내시죠. 내시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내시. 호준에 동의보감이 나와 있다. 내시 어떻게 만드죠? 내시. 그거 아닙니까? 안 자릅니까? 뭘 자릅니까? 자르면 화장실 왜 갑니까? 내시는 성관계를 하겠나? 합니다. 그럼 내시는 야, 멈춰. 환관 됐고, 내시들이지, 그지? 그래서 내시 무시 못합니다. 내시가 권력이 얼마나 큰데.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올라와서 보니 어떤 사람 얘가 누구야? 김복상과 궁녀야. 쓰러져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서 더 이상 가지 않았다. 그러다 그들의 동작에 보니 경치를 즐기는 군인들이었다. 친히 가서 보니 충례하는 옥상, 신하 옥상 동그라미 치고 궁녀 동그라미 치고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불법으로서 놀랄진데 죄는 주사래도 용납되지 못하나 은혜로서 살길진데 정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은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나왔다. 일나서 보니까 그것이 누구 거야? 임금인 거야. 조진 거야, 이 새끼들이.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인간의 순수한 욕망에 대한 임금의 대처 방법 볼 수가 있겠지. 그걸 임금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순수한 욕망에 대한 임금의 인정. 인간의 순수한 욕망에 대한 임금의 인정.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임금의 가치관이거든. 임금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효종이 왜 효종이야? 효종이 광인, 효현, 인조의 아들이래. 광인, 효현. 효종의 아들이 현종이네. 숙경령, 숙종 이래봐요. 효종이 왜 효종이야? 이 왕의 호는 살았을 때 붙이나 죽고 난 뒤에 붙이나? 죽고 난 뒤에 붙입니다. 죽고 난 뒤에 붙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이 뭐고? 이도제. 맞지, 그지? 죽고 난 뒤에 세종이라고 붙이죠. 죽고 난 뒤에. 세상을 이롭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종. 효종은 뭐야? 효심이 극진해서 효종입니다. 효심이 극진해서. 인조가 죽었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 앞에서 용골대 형제한테 머리를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경북대에서는 3번 조아려 내려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실제는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용 볼 때 형제 의자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용 볼 때 그거 계속 앉아있지는 않겠지. 지는 지 할 일 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가 보여요. 그리고 용 볼 때가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을 때 우리가 입에서 한 번씩 수록되는데 궁녀의 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에서 44일간의 기록이 거기 다 적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끝에는 먹을 게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식량을 먹어요. 그러면 용 볼 때 이제 포위를 해요. 공격 안 합니다. 공격하면 하루 이틀만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 안 합니다. 성을 뺑 포위해가지고 기다립니다. 밖에서 계속 한겨울에 12월달, 1월달 그때거든요. 기다리면서 나오길 말해요. 그래 편지를 계속 보내요. 용을 때문에. 청나라는 청나라는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적장의 장수가 청나라 관복을 입고 항복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딱 자르고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훼손시키지 않고 머리만 딱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다시 꾸며가지고 말에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수들은 다 살려줍니다. 청나라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인조한테 청나라 그 관복을 보내면서 이걸 입고 나와라. 그럼 니만 죽일게. 니만 죽일게. 나머지는 다 살려줄게. 안 해, 인조가. 안 해. 절대 안 해. 왜? 나가면 죽거든.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서 버티는 겁니다. 계속 버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 식량도 안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마. 말을 먹어요. 말을 먹고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은 인육을 먹기 시작해요. 차마 임금은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뭐 결국은 그러다가 안 돼갖고 인조가 항복하러 가요. 그때 직접 쓰죠. 나를 죽이지 마시오. 인조가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걸 이제 그게 그 가드 둘 이름 뭐고 최명기라고 한 명 누구야? 최명기는 써라. 한 명은 쓰면 안 된다 하잖아. 이름 뭐고 시조에도 나오잖아. 김 뭐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병헌이 하던 역할 있잖아. 하여튼 그래 두 명이 있어. 그래가 최명기는 써라. 그래도 다 죽는다. 써라. 자들이 우리를 못 이겨서 공격 안 하는 게 아니다. 간 보는 거다 지금. 어차피 진다. 하고 이 김모식 이 사람은 안 된다. 어때 오랑캐에 가서 엎드릴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죽기 직전이니까 인조가 어쩔 수 없이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가는데 항복 문서에 뭐라고 내가 있느냐. 나를 죽이지 마라. 나를 살려라. 이런 항복 문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엎드리고 있다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남게 되지. 그래갖고 이제 사도세자하고 공림대로 끌고 가잖아요. 죽이지는 않잖아. 원래 그 청나라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최명길이하고 가. 이름 뭐 찾았나? 못 찾았나? 가 둘이도 인질로 끌고 갑니다. 네, 둘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갈 때 이제 최명길하고 야하고 싸우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요동 그 가서도 옆 깜방에 넣어놓습니다. 그때 둘이 친해집니다. 친해져가지고 조선 돌아올 때까지 친하게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그러나? 야, 뭐 얘기하다 그러나? 갑자기. 아, 그래. 그걸 효정이 아들로서 다 봤잖아. 맞지, 그지? 효정이 사도세자야, 공림대군이야. 아니, 소현세자야, 공림대군이야. 사도세자가 아니고 소현세자. 소현세자지. 공림대군 죽지? 아니다. 소현세자, 공림대군. 소현세자 맞지? 공림대군이 죽지? 소현세자가 죽지. 왜냐면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세자잖아.
이게 안 된 사람 중에 아들이 대군이라 하거든. 근데 이게 왕위로 물려받기는 얘가 죽거든. 그럼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돼. 다 봤잖아. 청나라까지 갔다 왔잖아. 그래갖고 인조가 죽었을 때 3년상을 했습니다. 그 묘 앞에 운막을 짓고 3년을 살았습니다. 임금 그래 안 하거든요. 나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거기서 운막을 짓고 음식도 거의 뭐 최소한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만 먹고 3년상을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하면서 지켜준 거야. 그래서 죽고 난 뒤에 효종이라고 붙이고 효신이 붙지. 왕도 그래. 그리고 효종이 인품이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인품이 대단했죠. 효종이 했던 거, 효종이 암살당했죠. 종조는 암살로 지금 독사당한 거 맞죠? 종조는 맞고 효종이 뭐였느냐? 국본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있을 때 수치와 모욕을 얼마나 당했겠나. 잊을 수가 없지. 그리고 자금성의 지도를 그려왔죠. 자금성, 미로죠. 그 미로처럼 만든 게 뭐냐면 중국놈들과 말 타고 다니잖아. 말 타고 공격하잖아. 근데 자금성에 들어오면 말을 못 타요. 좁아가지고.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난 안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말에서 내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미로처럼 돼가지고 길을 잃어버려. 자금성에 들어오게 길을 모르면. 그때 이제 왕은 도망가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겠지. 그거를 효종이 다 그려. 그 게릴라를 만들어서 한 번만 치면 돼. 자금성. 중국은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50개 변방의 민족들이 합친 게 중국이잖아요. 그 중에 메인이 한족이잖아요. 한자 쓰는 게 다 한족 글자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투리 쓰면 저끼리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렇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효종이 치려고 10만 게릴라를 양성했습니다. 실제로. 그거 하다가 오늘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효종도 독사당한 게 아닐까. 이래 보는 견해가 많죠. 근데 경국대전에서는 그런 말은 없죠. 경국대전에서 종조도 뭐 독사당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효종이 아마 살아있었으면 독사를 안 당해서 중국 쳤을 겁니다. 100번 쳤다 100번. 군에서라도 쳤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좀 잘 다스리고 그런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쳤어야 되니까 맞지? 자, 엄청 쳐갖고 중국 왕만 죽였으면 중국 다 효종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며칠이 지나서 사한부와 사관원, 사한부 사관원 뭐고 임금의 직속기관이죠. 그때 대감들이 상소문을 올려서 상소문 동그라미씩. 그 뒤에 누구 좀 맞으면 김복상이 유배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가게 되는 원인입니다. 유배가게 되는 원인. 유배가게 되는 원인. 복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해서나 임금은 살피는 것을 고려한 채 유능하지 않았다. 앞에서 얘기했지. 임금, 남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임금의 가치관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 판서 정승이지 이수광 동그라미시고 이수광이 지봉입니다. 지봉 이수광입니다. 이수광이 호가 지봉이다. 이수광하고 지봉하고 연결시켜요.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다.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며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 그 암에 견줄만 했다. 한나라의 신하 그 밤 한나라 중국 한나라 있지? 한나라의 신하 그 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견줄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임금에게 급히 뵙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줄처럼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 왜? 원칙주의자. 임금도 어쩔 수 없어서 왜? 지봉이 충신이기 때문에. 그지? 지봉이 충신이기 때문에 사형만은 감하여 복상을 제주도에 위리 안치 유배 보냈다 이 말입니다. 궁녀는 강계에 귀양을 보냈다. 둘 다 유배 보냈다 이 말이죠. 그지? 조금 쉬었다. 다시 갔다 와. 예. 자, 어느 날 임금은
소리나? 어느 날 임금은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자, 별처라,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 중요하다. 의자. 동그라미 1번. 지붕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기능. 지붕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기능. 동그라미 2번. 지붕의 인품을 드러내는 기능. 지붕의 인품을 드러내는 기능. 동그라미 3번. 신하들의 윤리에 대한 임금의 질책을 드러내는 기능. 임금의 질책을 드러내는 기능. 그거 하나 놔야 된다. 이거 시험 나오면 의자에 대해서 꼭 묻는다. 내놓게 하고 환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했다. 대소 신하들 중 본댁 밖에 방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아무도 못 앉는다. 그러면 첩이 있다는 자체가 뭐야? 비윤리적이잖아. 맞지, 그지?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으나 유독 지붕만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소신은 정말로 첩이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탄복하였으며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의 고상함이 무엇으로 미칠 수 없음에 감복했다. 이후로 지붕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신하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어느 날 임금이 지붕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가로친다. 평양 감사가 올린 계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 쉬우므로 중신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어. 그뿐 아니라 평양 가명의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이끌어지는 겸이 부디 수고로움이 잊으시고 한 달의 만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의 봉사는 도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치를 즐기는 즐거움으로 생각해서 태평세계를 펴서 넓힌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박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다 주시오. 행차를 전변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호, 부채 동그라미치고 펼쳐라. 하나를 준다고 하오.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노니 경은 사용하지 마시오. 바로 닫고 이게 뭐야? 임금의 계획이죠. 평양감사 비리 보이는 거 아닙니다. 알았지? 임금의 의도적 계략입니다. 지붕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임금의 의도적 계략. 됐나? 자, 중략 한번 보자. 지붕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양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는 교지 동그라미 치고 뭐야? 이거 아까 좀 얘기했지. 지붕을 깨닫게 하려는 계획이겠지, 그지? 계획. 그것의 기생, 배곡이다 하여금 지붕을 유혹해 회절이 뭐냐면 지조절개를 무너뜨려라 이런 뜻입니다. 평양에 간 지붕은 노련한 기생, 배곡 동그라미 치고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뜨린다. 이공이 누구야? 지붕이야, 지붕. 이공 동그라미 치고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형태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음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기생한테 좋다 이 말입니다. 임금 앞에 어찌 거리가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면 소신은 부끄럽고 흥궁하여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거고, 임금은 크게 칭찬하고 반복하여 말했다. 임금에게 아렘에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도다. 거짓말 안 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땠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이 그것에 대해 알고 나니 임금이 이공에 수를 내렸다. 이때 백옥은 병풍 뒤에 있었지만 이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 당연히 지금 지공은 죄 짓고 왔으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지, 그지? 백옥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들으니 이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 받아서 마셨다. 탐스러운 쪽진머리와 옥으로 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술잔 중에 비쳤다.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어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지는 벌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예쁜 여자가 술 따라주니까 이상하다 이 말인 거지. 이공이 술을 마치자 임금은 말했다. 경은 시험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이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보니 백옥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 또한 그 중에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너렇게 감싸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감히 임금의 시종을 여부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야? 자, 이제 귀향에서 풀어주겠다 이 말이겠지. 남학생들 살아가면서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술, 여자, 돈.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근데 술은 먹다 보면은 몸에서 이상신호를 보냅니다. 먹지 마라 하면서. 그럼 못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없으면 당할 일이 없겠지. 여자는 안 그래. 남자는 권력 지향적이고 여자는 사람 지향적이거든. 그래서 뭐 쌤같이 돈 없고 능력 없어도 인물이 워낙 장하잖아. 베트고 그 미소의 의미가 뭐야? 그래서 나는 항상 여자를 주시오. 봐라, 지금도 넘어가지. 그러니까 참 무섭다, 알았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야, 지금 그 손흥민 봐라. 지금 오늘 뉴스 도배된 거 안 봤나? 손흥민 전 여친이 있었답니다. 전 여친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여친이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하고 짜가지고 손흥민한테 협박을 했다는 거야. 임신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신했으니까 돈 내놔라. 그 둘 다 구속됐잖아. 손흥민이 고발했거든. 좀 뜯겼나 봐. 뜯기고 뭐 몇 번 줬는데 계속 달라했나 봐, 돈을. 근데 처음에는 손흥민이가 그래도 전 여친이고 이러니까 손흥민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손흥민 주급이 얼마고 주급 일주일에 받는 게 3, 4억 될걸? 일주일에 주급 손흥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손흥민 돈 많으니까 전 여친이니까 이제 뭐 몇 번 줬나봐. 줬는데 계속 돌아가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에이전시가 손흥민한테 물었대. 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어떡할 거냐. 손흥민이 고발해라 이렇게 돼. 그래 고발해라. 그렇죠.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뭐 3일 때 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잘해줬겠나. 가지고 돈밖에 없는데. 얼마나 나쁜 년이고 맞지 여자? 사랑팔이를 하다는 비겁하게 맞나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야 되잖아. 하여튼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때문에 안희정이도 몰라야겠지. 안희정, 박원순 몰라겠지. 모르나? 나라에 그래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희정이는 비서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월이 지나서 비서가 고발했죠. 박원순도 비서하고 사랑을 했죠. 박원순 자살했잖아. 서울시장. 그 다음에 안희정은 정치에서 완전히 박살났죠.
그래 원래 멈춰. 나는 수업 시간에 정치적 발언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애들이 잘 가르친다. 야, 투표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올해 투표권 있는 사람 6월 3일 투표해야 된다, 알았지? 투표해. 투표를 해야지 욕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내 권리를 행사했잖아. 그래야지 상대방이 잘못하면 욕을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투표도 하지 않고 욕하면 안 되지. 그건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욕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권리를 행사해야 돼. 누가 될지 대충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뜻이겠죠. 자, 경은 시험 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계속하니까 알겠죠. 왜 모르겠노. 임금의 덕은 했고 임금은 배국을 하여금 미궁에게 부채 동그라미 칠하겠다. 부채. 그럼 이 여자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공이 회절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지공이 회절했다는 증거, 지공이 회절했다는 증거다.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을 거두고 펼쳐 능히 경우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견음증녀를 이어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어. 임금, 무릇 초패한 항우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에 큰 절개도 늙어서는 후이에게 정을 일탁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 알지? 중국 고사제 그죠? 위에 적어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이게 중요하다.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인간의 사랑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됐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열고 임금의 가치관입니다. 임금의 가치관.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누구를 벌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지. 됐나? 알아놔야 된다. 그렇잖아. 임금의 가치관.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한다. 사랑에 대한 탐욕이다. 재물 이단 거 아니다.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옥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 원래 희롱하다는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나쁜 뜻이 아니다. 즐기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성적으로 희롱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근데 이게 자꾸 나쁜 데만 쓰이니까 희롱하다는 말이 어감이 나쁘게만 들리는 거야.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니야. 그래서 나의 계집과 사랑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하니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이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끝없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일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아까 얘기했지? 인간의 사랑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하니까 전하의 말씀 이와 같으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르러 미치고가 못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자, 출제 예상 동그라미 1번. 군신 간의 대립구도 땡땡. 군신 간의 대립구도. 군신 간의 대립구도가 왜 나타나냐고. 이건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다. 오른쪽에 적는다. 지공을 깨닫게 하려는 임금의 의도. 지공을 깨닫게 하려는 임금의 의도. 됐나? 동그라미 2번. 소술자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서술자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설명하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설명하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됐나? 또해서 한번 인물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임금의 가치관, 물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고전소설이 다 끝났고 오늘 집에 갈 때 고전소설 연계 문제 나갈 겁니다. 풀어오세요. 알았지? 6경기는 다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갈래복합으로 갑니다. 갈래복합에서 많이 합니다. 갈래복합. 그렇죠. 232쪽 갈래복합 갑니다. 한시, 나는 수필, 나도 수필. 이렇게 보니까 야, 이 강의 별 3개 쳐라.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2강. 가나 둘 다 한강으로 비판하는 거다. 그 다음에 3강. 한시. 선상탄, 박인노, 나 별 쳐라. 나. 그 다음에 4강으로 가서 윤선도 보고 4강 별쳐놓고 둘러주면서 공공도 중요한데 5강이 별쳐 5강보다 2강이 더 가능성이 높다. 내가 그 다음에 백석씨가 나오네. 6강도 별쳐놓고 가능성이 높다. 수호색이 다 교과서에 수업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중요한 거거든요. 7강도 별쳐. 이 갈래복합 이거 나오겠는데. 장성남은 교과서에 배를 의미하는 수업이고. 수능이 나왔나? 맞나? 그러면 맞나? 백석하고 장성남 백석처럼.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없다. 백석하고 장성남. 차례로 가면 되잖아. 차례 가고 화이트 샷. 안 나온다. 백석하고 장성남. 태준. 19강에서 이태준이 있지. 나에서 이태준. 이태준은요, 달밤하고 볼다리가 나왔습니다. 기출됐습니다. 기출 작가입니다. 이태준은 달밤하고 볼다리. 그 다음에 10강에 가면 동백, 조세희. 현대소설이잖아요. 노루사 나올 수 있겠다. 11강은 소설이 다 교과서에 있는 것만 했네, 이번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각세가 나요. 이건 6평이 갈래복합에서 나오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또 백석하고 장성남 빼고 외워야 돼. 자, 보자. 자, 이규복 한시부터 한번 봅시다. 한시는 최근에 6평에서 뭐가 나왔냐면 최치원의 촉규화. 그게 한 3년 전에 나왔습니다. 한시가. 그래서 한시도 6평에서 냈기 때문에 한시도 중요하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거 한번 보자. 안개 같고 구름 같은 내 마음. 안개, 구름, 내 마음. 형광펜처럼. 안개, 구름, 내 마음. 형광펜 쳤나? 안개, 구름, 내 마음.
그 다음에 하늘의 무늬가 빨간 줄처럼. 빨간 줄처럼. 자, 그래서 여기서 안개와 구름은요, 안개와 구름이 뭐하노? 하늘에서 놀고 있다 하지. 앞뒤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안개와 구름이 하늘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은 뭐냐면요, 자유를 소망하는 화자입니다. 자유를 소망하는 화자. 자유로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화자가 어디 구속된 건 아닙니다. 자유로움을 소망하는 화자. 됐나? 자, 옆에 위에 적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내적 정서를 제시한다.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내적 정서를 제시한다. 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고,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내적 정서를 제시한다. 동그라미 2번. 얽매임을, 새 속에 얽매임을 싫어하는 화자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다. 세속적 얽매임을 싫어하는 화자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다. 됐나?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두 번째 줄 보자. 옥 세 장의 금 자물쇠도 나를 잡아두지 못하네. 옥 세 장 금 자물쇠 밑줄 치고 안개 구름하고 대조 표시. 됐나? 동그라미 3번. 화자는 현실 공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현실 공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현실 공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안개 구름하고 옥세장 금 자물쇠 대조 표시했지? 그럼 무슨 대조냐 이래 물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옥세장하고 금 자물쇠는 세속적 가치죠. 맞지? 세속적 가치. 그 다음에 안개 구름은 화자의 정신적 가치를 의미하죠. 가치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가치의 대비. 가치의 대비. 가치의 대비. 자, 하나는 정신적 가치, 하나는 세속적 가치입니다. 가치의 대비. 됐나? 나 평소 원결을 본받아. 그러니까 원결을 본받아 밑줄잖아. 화자가 원결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물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속세를 떠나는 것 또는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속세를 떠나는 것, 자연에 돌아가는 것. 됐나? 그래서 한계라는 곳으로 떠나 허랑한 서생이라 불리고 싶었네. 밑줄 쳐야 됩니다. 불리고 싶었네. 화자 소망이지. 맞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조그맣게 낼 수 있는 게 이래 나올 수가 있다. 그럼 화자는 현재 어디 있노? 현재 한계에 있나? 아니죠. 현재 어디 있노? 속세에 있겠죠. 근데 화자는 속세에 있지만 지가 생각하는 게 속세에 있나 안 나? 없지? 오른쪽에 적어. 지향하는 대상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결핍이 드러나고 있다. 결핍이 드러나고 있다. 됐나? 이거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에 다 적용된다. 알았지? 뭔가 화자가 추구하는 거하고 자기가 있는 현실하고 안 맞잖아. 그럼 이 선택지는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럼 화자는 결핍 상태야.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다. 알았지? 그래서 어디 빨간색 적거나
화자의 결핍 상태 확인할 것. 화자의 결핍 상태 확인할 것. 화자의 결핍 상태 확인할 것. 알았지?